자, 그럼 문법 네네. 체크하고요. 그럼 우리 단어는? 보캐버리. 네, 보캐버리 단어는 정말 중요하죠. 네. 단어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독해를 하면서 독해의 지문 속에서의 문맥 속에서 단어를 그쵸.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자기만의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어휘집을 문법책처럼 어떤 어휘집을 사든지 간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어휘집을 구해서 거기에 보면 데이 바이 데이가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용량껏 하루에 뭐 30개씩 매일 30개씩 외운다든가. 참고적으로 그 어떤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이 쓴 수기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100개씩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저희 네네. 천마을 영어학원 하루에 100개 아니에요? 네, 하루에 100개씩 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없죠. 걔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하이클래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이클래스 아이들에게 그게 맞는 걸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보편 국어도 하루에 100개 단어를 네. 우리가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쓰는 말만 쓰니까. 보편 타당한 아이들을 가리키고 물론 하이클래스 아이들도 다 여러 층의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다는 지금 거죠.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한 5, 60개 정도, 60개 정도 하루 날짜가 한 뭐 30개 정도 한다면 한 이틀 거 이렇게 해서 좀 외우고 그것도 좀 안 되는 아이들은 하루 30개라도 충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30개를 외웠으면 그 둘째 날은 30개, 31개나 해서 60까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외우기 전에 30개 외웠던 것을 가리면서 다시 리마인딩해서 그 전문 용어로 리텐션, 파지 능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3일 거 이제 90개잖아요. 그럼 90개, 60에서 90개까지 외우기 전에 다시 첫째 날 거 다시 이런 거로 가리고 다시 리마인딩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게끔 계속 그게 이제 누적 학습이라는 거죠. 네. 누적. 지진 학습이라는 게 반대말로 하잖아요. 지진 학습. 비중 밀리니까 그 아이가 수학이든 뭐든 거기서 이제 자포자기 하게 되고 되듯이 이 영어도 일련의 습관인데 90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어제 외운 거는 인간의 망각은 시간이 지나서 가장 짧은 시간 속에서 복습을 했을 때 가장 오래 리텐션이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면 처음부터 똑같은 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망각 곡선의 그 원리도 있는데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하되 학습이 끝난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최고 좋다. 맞아요. 뭐 단기 기억, 우리 장기 기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저장소로 보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럼 그런 원리에서 보캐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복화 중에서도 독해 지문을 풀다가 독해 속에서 언더라인에 그 문맥 속에서 의미가 무언가로 알아내는 어휘 능력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귀찮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로봇 같이 기계적으로 보캐버리 30개, 60개, 90개 그거 외워가지고 그거를 현장과 연결하는 그 문맥과 연결하는 그 실전 그 응용하려고 하는 거 학생들은 참 싫어해요. 그것을 별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원 학습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보캐버리 학습 훈련 중에 전자로 한 문맥 속에서의 그 어휘를 자기만의 노트에다 아까 듣기 노트 상황별로 하듯이 그거를 자기가 그것도 상황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understand 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듣기나 스피킹에서는 가능하지만 독해에서는 comprehend 같은 단어가 있다든가 apprehend가 있다든가 또는 appreciate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단어를 이해하다라면 다양한 단어를 이렇게 목록화해서 자기 스스로 듣기 능력 아까 듣기 노트 하듯이 그것을 문맥 속에서 쓰임새를 모아가는 것이 어휘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뭐 appreciate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뭐 the lady and gentleman, I really appreciate today.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appreciate. 문맥에서 appreciate 하면 뭐 이해하다 또는 뭐 피아노가 뭐 appreciate, I can appreciate you the piano playing 뭐 이렇게 해서 뭐 감상하다 뭐 많이 있잖아요. 또 I'm going to appreciate you the midterm exam or final exam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것을 평가할 거야. 평가하다, 이해하다, 감상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의미를
학생들이 하나로만, 단편적으로. 몸으로 하나로만. 습관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에는 고득점이 나오죠. 네. 그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또 몰입이죠. 네, 그러죠. 끝까지 이물죠. 파고드는 게. 네. 그 몰입 과정.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정말 이런 어떤 원리 학습 원리를 몰라서 못한 아이도 있고, 처음부터 아까 또 innate ability, 생득적 능력이 없어서 못한 아이도 있긴 한데,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원리를 알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기도 하고 필요하죠. 사실은 네, 네, 요즘 네. 아이들이 시간이 없기도 해요. 너무 많이